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어제가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능 한파도 없었고 또 평년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기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고 해서 수험생들의 긴장이 덜어지는 건 아니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의 최선을 보여줬길 바라면서 영주의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시험 결과가 어떻든 이제는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10대의 마지막 겨울을 즐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영주가 좋아하는 영주의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특히 클릭 영주인에선 영주의 살아있는 연극의 전설을 모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영주가 좋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는 영주 토파보기에 이어서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건조되지 않은 벼인 산물벼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한 데 이어 12일부터 30일까지 안정면과 문수면을 시작으로 건조벼를 매입합니다. 올해 영주시의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매입량은 40kg 포대 기준으로 총 89,867포인데 이 중 산물벼는 22,277포, 건조벼는 67,590포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 품목은 1품과 3광 두 가지로 이외의 품종이 20% 이상 섞이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10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하는 전국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40kg당 책정됩니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 시 중간 정상금 4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12월 말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지사가 지난 11일 영주시청에서 영주호 주변 꽃밭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영주호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2, 3면 꽃밭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시가 2027년까지 2, 3면 석포리와 내림리에 있는 부지를 꽃밭 조성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영주호 일대에 봄과 가을에 피는 꽃을 심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 영주호의 관광 자원 가치를 높일 방침입니다. 영주시는 시민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와 산책길, 공원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심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 뒷산, 약수봉, 성재, 장군봉 등 7개 등산로의 16개 출입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등산로 산책길 범죄 예방 시스템은 등산로와 산책길 입구에 비상벨과 안내 QR코드를 설치해 비상벨을 누르거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QR코드를 스캔한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상과 위치 전송에 동의하면 영주시청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영상과 위치 정보가 전송되며 메시지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CCTV 없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영주 소식을 전해주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톱파보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는요 했던 생각을 오늘 직접 또 챙겨 오셨더라고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저날 뉴스 중에 스마트 안심 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둘레길 뭐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 가을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농부를 만나게 되어서 네. 생각 얻어와서 우리 선영 씨한테 좀 드렸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감기 들지 않도록 네, 뭐 잘 먹도록 아나운서 하겠습니다. 직업이 목이 중요하니까 제가 생각을 좀 구해서 네, 갖다 네.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영주 돋보기에서도 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는 반갑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영주에도 산책길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혼자서 사실 이렇게 산책하고 싶어도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사람 얘기를 가다가 남자 갑자기 만나면 이렇게 산 속에서 숲풀에서 그렇죠. 이렇게 좀 겁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이게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스마트 그렇죠. 안심 둘레길.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쉽게 주시죠. 말하면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QR코드 곳곳에 설치된 걸 스캔을 받아서 뭐 영주의 그 CCTV 관제 통합센터에다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고 본인이 전화하면 위치까지 금방 파악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영주에 이제 뭐 가흥동, 뭐 휴천동, 이산면, 그다음에 여기 상망동, 영주동, 혹은 시청 뒤에 춘동, 안정, 그다음 봉현 이래가지고 영주의 주요 거점들에 등산을 할 때 등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책을 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영주에 저도 몰랐는데 CCTV가 한 2,00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의 사고 접수를 CCTV로 할 수 있고 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준비를 알차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4명의 관리요원들이 3교대에 근무하면서 매일 영주 전체를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주 시민의 뭐 사실은 그러니까 등산이나 산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세상이라든가 특히 아이들이나 여성들한테 편하게 좀 산책하고 등산하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화했다는 측면으로 보자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 많지 않던 산속까지 전부 다 네.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정말 지역을 전부를 커버해서 안전하게 보살피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가 아닌가 네, 싶어서 네.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산책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CCTV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범죄 자체가 또 그렇죠. 뭐 사실은 예방될 왜냐하면 수도 있을 것 그전에는 같아요. 사실은 이제 도시 중심으로 도시의 골목길 중심으로 시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처럼 이렇게 산 속에 곳곳 네. 설치했다는 것들은 아까 좀 누구나 다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생강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정심 때 생강구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 생강구하는 농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사실은 이 CCTV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만 잡는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가을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세상이 우선해서 그런지 농산물 도둑이 생각보다 많대요. 영주에. 네. 그런데 CCTV가 너무 많이 늘어서 요즘에 농산물 캐가는 건 못 확인을 못하지만 곳곳에 CCTV에서 누가 차가 이동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거동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갈 때는 빈 차가 가는데 올 때 뭐 가져오는 것 같아. 금방 확인할 수 있대.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요즘 가을에 농산물 도둑을 잡아내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의외의 또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둑 중에 가장 나쁜 도둑이 농산물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농산물 애써 피땀 키운 흘려서 걸. 애써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아까 생강으로 들어갔더니만 며칠 전에 생강 200kg를 네. 거의 캐놨는 걸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경찰이 잡았어요?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CCTV 그래서 덕분에? 왜냐하면 200kg 가져가려면 트럭을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 이런 또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시민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거로 보자면 재산도 지켜주네요. 그래 재산도 지키는 측면. 왜냐하면 2,000대 정도 되면 사실은 영주에 정말 골목골목 다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좀 사회를 편안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특히 아이들이라든가 여성이나 어르신들의 산책이나 등산 뭐 이런 공원 뭐 이런 데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카메라 설치해서 뭐 좀 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현실로 보자면 세상은 뭐
좀 정이 없더라도 잡아낼 건 잡아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CCTV를 좀 더 늘리는 게 이게 뭐 둘레길을 둘러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또 공공의 안정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아주 기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CCTV 늘어나는 게 이제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또 우려도 있긴 하나, 네네. 네, 그런 것보다도 또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특별하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맞아요. 않은데 네네. 정말 이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 그것을 잡아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CCTV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영주 시내에 지금 한 2,000대 정도의 CCTV가 있고 아까 네. 이제 그 통합관제센터에 한 24명의 직원들이 3교대를 돌고 그렇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일일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들이 사실 부족하다면 또 CCTV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늘릴 측면이 있긴 한데 뭐 지금은 일단 24명 정도는 커버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느는 만큼 사람은 좀 늘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CS도 아마 이런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아마 조만간 증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올 한 해 동안 와 3,500여 건. 그렇죠. 하루에 한 평균 한 10건 정도의 사건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 경찰 한두 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10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어쨌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그렇죠. 그게 뭐 큰 사건도 있겠지만 작은 사건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길 가는 꼬마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특히 또 이제 뭐 쓰러졌다. 치매 어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러졌을 때 금방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하루에 10건 정도의 평균 사건 사고를 지금 포착하고 있는 우리 영주 CCTV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스마트 안심 둘레길에까지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되니까 더 안전한 영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주 토파보기에서도 또 영주의 또 좋은 소식들 우리 김수종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주를 빛내는 인물을 소개하는 클릭 영주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40년 연극 인생을 걸어오신 영주의 자랑스러운 예술인 심순영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심순영입니다. 지금 한국연극협회 영주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고 극단 소백무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방 4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3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8년. 40년 가까이. 정확하게 40년 가까이. 네. 네. 심순영 배우님 나오셔서 뭐 본인이 직접 좀 소개하시기는 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양력을 먼저 잠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5년에 극단 소백무대 입단을 하셨네요. 그래서 연극, 밥, 오거리 사진관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고 경북연극제에서도 최우수상 또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우수연기상 등 다양한 상을 휩쓰신 영주의 보물 같은 연극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처음에 그 입단하셨던 극단 소백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난 4월이네요. 제35회 경북 연극제에도 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공연하신 작품이 있으시죠?
네, 그때 누가 내 요강에 똥 쌌어라는 작품. 그거 네네네 했었어요. 예. 오, 그 작품으로 경북 연극제에서도 같이 하셨었고, 그 작품 잠깐 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그거는 제가 쓴 창작극인데. 창작극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 할머니들이 거의 할머니들만 사는 동네에 어떤 할머니 집에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핫도도 치고 놀기도 하는데 요강을 이제 바깥에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요강을 갖다 놨는데 거기다 누가 똥을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똥은 누가 쌌느냐 네네네네. 이런 걸로 이제 설전을 벌이다가 사연 얘기도 나오고 사실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의심하고 막 이러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인생 전반의 할머니들 인생 전반의 얘기가 또 펼쳐지면서 네. 감동과 웃음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지만 모르겠어요. 관객들은 어떻게 봤는지. 네네. 할머니들의 이야기. 네. 이 이제 그 아이들이 보통 뭐 이제 그 똥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이들을 위한 연극인가라는 생각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설명을 들으니까 또 할머니들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진 내용이었네요. 자, 연극 시작하신 지가 이제 38년째 40년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38년 전이면 사실 뭐 지금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그 계기를 뭐 또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그냥 막연하게 대학 다닐 때 이제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긴 했었는데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꿈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직장 다니다가 영주에 내려와서 다시 있을 때 우연히 포스터를 보게 됐고 그때 그 공연을 이제 그 포스터에 단원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입단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 포스트에 단원 모집했던 게 바로 이제 극단 소백무대였었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대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연극이란 걸 하셨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고 대학 시절까지 또 만약에 이제 앞서 간다면 대학 동아리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왜 또 하필이면 동아리 중에 연극을 그럼 선택을 하셨나요? 조금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명확하게 이게 내 꿈이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 보면은 뭐 좀 관심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몸속에 뭔가 그 끓는 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인생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연극을 하시면서 보내고 계신데 우리 심순영 배우님께 연극이란 어떤 의미세요? 좀 제가 그 연극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조금 혹독하게 배웠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빡시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배웠던 어떤 그 기억들 그다음에 그때 했을 때 내 성취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여튼 이제는 약간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뭐 또 언젠가는 또 뭐 그냥 자연스럽게 또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지금은 이것이 그냥 내가 꼭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이걸 내가 왜 해? 뭐 이런 이유를 옛날에는 그런 의구심을 했죠. 연극 내가 왜 하지? 뭐 너무 힘드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내 일이 내 몸처럼 받아들이게 되신 것 같네요. 자, 출연하신 작품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이 선생님께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그러면 한 지금까지 한 몇 가지 공연 정도를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거나 배우로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셀 수는 없다. 셀 수 없을 정도. 뭐 셀 수는 있겠지만 여튼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나만의 애착이 가는 작품이 하나 있다면 제가 그때가 30살 중반쯤 됐을 때 연출을 한 작품이 있었어요. 밥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김지아 씨 작품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경북 연극제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서 대한민국 연극제를 갔거든요. 그때 제가 나이가 그 집단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정도로 정말 어린 사람들이 그 공연을 꾸렸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또 장민호 선생님이 우리를 굉장히 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구 경북연극제의 대상을 받아야 될 팀이라고 해서 굉장히 밀어주셨거든요. 근데 아깝게도 뭐 대한민국 영재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게 약간 마당극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아마 좀 그 주최 측의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그 작품에 열을 굉장히 많이 쏟았고 모든 배우가 열정을 진짜 다 했던 작품이었고 인정도 받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연출한 작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남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뭐 배우로 출연한 작품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오고리 사진관이라는 작품으로 전국 연극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극제죠. 거기서 우수 연기상을 받아서 그건 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누가 내 요강에 똥 싼다라는 작품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았어요. 대순이라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작품이 저한테 굉장히 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 할머니인데 그게 진짜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좀 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약간 좀 울컥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누가 요강에 똥 쌌어라는 공연 홍보 포스터하고 이런 거는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연극을 그때 뭐 시간이 안 돼서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얘기를 듣다 보니까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그 작품들 가운데 요즘에는 뭐 리메이크 되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그 저희가 그 어떤 자원의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인적 자원들 그렇고 물적 자원의 문제들 때문에 옛날에 했던 작품을 하면은 좋아요. 사실은 인정받은 작품들은 그래서 레파토리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좀 공연을 뭐 2년에 한 번을 하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똥이라는 작품도 주변의 반응도 괜찮았고 해서 아 이것도 우리 극단의 하나의 레파토리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연출하셨던 밥이라는 요것도 이제 꽤 오래 지난 연극이겠지만, 네,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의 애착 가는 작품 중에 제일 먼저 또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리메이크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심순영 배우님이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하셔서 연출도 하시고 또 배우로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연하셨던 영상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촬영된 영상들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계속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가? 이거 뭐냐고? 여기 있던 거야. 여기라니? 이거 쌀통이야? 아니, 근데 이걸 왜 여기다가 버려? 아우 싫어. 새벽에 약수터 가러 나서는데 이게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야. 어젯밤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밤새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괘씸하잖아. 그래서 나도 남의 집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셨다? 아이고. 이거 그 닭발인가 보네, 닭발. 닭발? 응. 근데 왜 닭발이 쌀통 속에 있어요? 모르지. 줘봐요. 이거 닭발이 아니라 손가락 아니에요? 손가락? 셋, 넷, 다섯? 닭발은 5개가 아니잖아. 그럼 이게 진짜 손가락이야? 맞다니까요. 손가락 5개!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아줌마! 지금 뭐야? 저게 뭐야? 이거 닭발 아니에요? 신고해야죠. 신고? 네가 해. 내가 왜요? 네가 계속 신고하자 그랬잖아. 근데 왜 꼭 저예요? 나 그거라서 못 참아. 이게 웬 돈이야? 어쩌지? 수준 이하라니. 그럼 돈 필요한 우리 수준 이하란 말이야? 듣고 보니까 기분이 확 상하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고? 댄동엄이라 하옵니다. 댄동엄이? 댄동엄이 육도 예, 읊어봐라. 예. 이자의 명은 임필례로서 종심의 노환 병사하여 금염락으로부터 생전업 결절 대명하고 있나이다. 왜 너의 이름을 댄동엄이라 하느냐? 송구하오나 반평생을 댄동엄이라 불렸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이름을 잊고 살았다라. 어메, 내 어메 아들 댄동이여, 좋으시겠소. 이 험한 세상 이 꼴 저 꼴 안 보고 저 세상으로 혼자 훅하고 떠나니까 좋냔 말이에요. 대답해 보소. 덕구야, 아버지 일이 있어갖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거기서 우리가 우애 지내고 있나 하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덕구 어메 말 잘 듣고 잘 지내야 되겠지? 참말이야? 금은 내 새끼. 자잔 자잔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참말로 왜 이래? 누가 내 같은 병신 새끼한테 시집이 나온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댄동의 병신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냐 말이야. 동네 개가 웃겠네, 동네 개가. 아이고 덕구야. 망자 임필례를 경락하게 처하노라. 또한 그대는 댄동엄이가 아닌 임필례로서 남은 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가절 가보세 사랑 간곳에 나비도 가고 나비 간곳에 사랑도 가예 어리가 진실로 참고 치로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모자 쓰시고 제 옆에 앉아 있는 모습하고 방금 봤던 그 영상 속에 또 배우로 출연하신 모습하고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다르게 느껴지는데 역시 또 배우들은 또 무대에서의 모습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작품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봤어요. 네.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그리고 그녀 이름은 어디에인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소개한 이 두 개의 그녀가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그녀 네. 그죠? 뭐 여자들의 어떤 삶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 이게 네. 요즘 우리 극단의 어떤 추이가 네. 여성 국극단 될라 그래요 지금. 어. 남자들이 없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남자들이 연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외지로 많이 떠나잖아요. 네, 그런 네. 조금 어느 정도 뭐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싶어하는 네. 친구들이 많으니까 시골에서는 그렇게 쌓이기가 힘드니까 여튼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아주 그냥 포진해 있거든요. 그 작품 선정에 있어서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애로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건 둘 다 여자들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그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는 또 남자 배우들도 뭐 외부에서 섭외도 하고 해서 많이 나와요. 아 그렇게 예, 나오고 예, 계시고. 근데 주가 이제 여자들의 얘기이긴 하죠 사실. 네네네. 예. 제목에서부터 일단 그녀가 들어가니까요. 네, 네. 아, 또 그런 애로점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자 배우들이 우선될 수 있는 작품을 또 네, 고를 수밖에 없는 네. 아,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라는 작품은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거는 원래 이제 원제는 이웃집 쌀통이라는 작품인데 그 뭐 여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하여튼 어떤 동네에서 쌀통이 하나 버려졌는데 네. 그 안에 무슨 손가락이 나와요. 4개 손가락. 네, 아이 사람? 손가락이 네. 그 아이 발도 나오고.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쌀통을 서로 누가 버렸니 쌀이 묵은 쌀 누가 버렸니 설왕설래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돈 뭉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돈에 욕심을 품고 서로 이 암묵적으로 쌀통을
거의 그냥 버렸던 데 두고 돈을 나눠 가지는 약간 호러물 추리 호러물 같은 스릴러물 같은 약간 네. 근데 내용이 시사하는 바도 좀 있어요. 사실 인간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속에 감춰진 어떤 네. 그 뭐 욕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 서로 막 그렇게 피튀게 싸우다가 또 돈을 보니까 서로 막 마음 합쳐가지고 한 편이 되고 막 이런 돈 때문에 또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작품에서. 이 내용 희곡이 굉장히 탄탄했고 네. 스토리가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기는 뭐 둘째치고. 아니 배우분들의 연기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렇게 연극이나 뭐 뮤지컬을 봐도 그 직업병처럼 그 딕션을 잘 기울여 듣게 되는데 우리 배우님들 또 딕션도 너무 좋으시고 이래서 또 연극하시는 분들이 또 발성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아나운서 분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잘하지는 않겠지만 언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연극 배우들의 발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같이 봤던 그녀 이름은 어디에라는 것은 따끈따끈한 연극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그죠? 11월 8일 날 무대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뭐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는 우리 마당놀이 된동험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걸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 시각을 조금 달리 해봤거든요. 마당놀이 된동어미가 엄마의 그 여자의 그 된동어미 자체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거는 그의 아들 된동의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창작극이고 제가 사실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된동어미의 아들은 과연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을까? 이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이거 4번이나 결혼한 이 엄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그 세월을 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희곡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걸 쓰게 됐고 이번에 공연을 올리게 된 거죠. 네. 사실 저는 된동어미 공연은 자주 봤어요. 뭐 10번도 봤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 8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각색도 되고 배우분들도 바뀌고 하면서 많이 봤었는데 그러네요. 저 아들이었던 저 된동의 인생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궁금합니다. 된동어미의 이야기는 많이 봤으니까 된동의 이야기는 어떨까? 그녀 이름은 어디야? 11월 8일 이것도 공연을 놓쳐버렸네.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건 재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놓치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또 연극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서 배우들의 맞죠. 숨소리와 이런 걸 들으면서 볼 때 감동이 또 더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영상이 또 남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상 아마 잘 찾아보시면 이 작품은 어딘가에서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 경북연극제에 이 작품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자 하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녀 이름은 어디에? 네. 그러면 또 그때 다시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경북문화재단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년차를 이제 계획으로 지원을 해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만약 예를 들면 뭐 점수가 좋아서 좋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된동어미 공연을 많이 봤으니까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 이름은 어디에 아들인 된동의 이야기 또 꼭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꼭 한번 다시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자, 우리 선생님은 뭐 배우로서 또 연출가로서 창작극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신데 한국연극협회 영주지부 지부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처음에는 배우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배우를 하시다가 뭐 하긴 요즘 배우들 봐도 뭐 그 정우성 씨도 감독으로 데뷔했고 이정재 씨도 감독으로 데뷔를 했던데 이렇게 배우로서 그치지 않고 연출까지 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즐거움은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저를 생각했을 때 나는 배우가 하고 싶거든요. 배우가 배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우리 지역 특성상 연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연출 작업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경험치도 어느 정도 쌓여야 이게 연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수많은 배우들을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만한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 또 자기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연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된 거예요. 참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여튼 지금 뭐 그래서 제가 연출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튼 할 때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배우죠. 그래도 배우로서 더 즐거운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도 이렇게 진짜 영주라는 이 소도시다 보니까 뭐 연극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분들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뭐 댄동어미부터 해서 그 후속인 그녀 이름은 어디에 이렇게 다양한 연극들을 보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였지만 그래도 연출과 배우로서 지금 영주에서 진짜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앞에 이제 댄동어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영주 시민분들이라면은 뭐 이제는 정말 8년 동안 이어온 마당극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댄동어미 화전놀이도 뭐 배우님이 이번에 연출에 또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네. 배우로도 참여하시고 연출도 참여. 아니요. 배우는 아니고 댄동어미는 이번에 연출만 하셨네요. 작 연출. 장연출. 이것도 마당놀이 댄동어미. 맞아요. 내용이 자주자주 이제 매년 볼 때마다 조금씩 바뀌니까 완전히 또 새로운 작품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배우님께서 이제 연출하신 댄동어미 화전놀이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만드셨어요? 아무래도 마당놀이다 보니까 이게 막 스토리에 집중하다 보면 또 흥미를 재미를 잃고 그다음에 또 너무 흥미에 쫓다 보면 어떤 스토리를 일단 스토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여튼 제가 그거를 처음에 쓸 때 조금 어떤 상황들을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최대한 마당에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좀 흥미로운 그냥 재밌는 그렇지만 어떤 포인트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또 뭐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말이 웃긴다마는 재미와 감동이 조금 같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뭐 보신 분들은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작품 자체가 재미도 있고 뭐 감동이 없을 수 없는 일단은 내용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댄동어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재미와 감동에 초점을 두고 우리 또 연출하신 댄동어미 화전놀이도 또 아직 공연이 좀 남아 있나요? 아니면 원래 공연은 끝이 났나요? 2번 남아 있어요. 2번. 그러면 홍보 좀 해주시죠. 2번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18일 날은 11월 18일. 영광요고에서 그거는 이제 또 조금 주관처가 조금 다른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번 하고 학생들 11월 18일. 그다음에 29일 날은 안동에서 하거든요. 11월 29일은 시원복지센터인가 뭐 재단인가 거기서 초청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기가 조금 쉽지 않죠. 이미 하면 이제 일반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이제 다 끝이 지나버렸고. 올해 남은 거는 이제 영광여고 학생들 상대로 한번 있고 안동에 가셔서 이제 초청 공연이 한번 남아 있으시군요. 그 내년에 또 뭐 이 댄동어미 화전놀이는 계속 또 이어지겠죠? 지금 계획은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일단 이건 예총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8년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쭉 우리 영주만의 그 특화된 문화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예전에 그 영주 토파보기 시간에 우리 김수종 기자와 한번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안동 같으면은 하회 마을에 가면 그 안동 탈춤 공연이 상시적으로 늘 있잖아요. 그 뭐 몇 시에 그럼 관광객들이 하회 마을에 와서 그 공연 보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상시 공연이다 보니까
볼거리가 있는데 우리 영주에는 사실 여러 관광지에 뭐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을 와도 그냥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그냥 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된동어미 화전놀이 같은 공연이 이렇게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소수서원이든 선비촌이든 이런 곳에 정말 상시 공연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출가님은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영주 사람들은 사실 이거 8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은 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있으면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8년 동안 어떤 사람 또 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된다음에 하나. 내용은 늘 매년 바뀌는데. 네. 뭐 달라졌어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선비 세상? 네, 선비 세상. 거기 극장도 좋고 뭐 맞아요. 시설 괜찮던 놀이면 뭐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상설로 공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시와 이게 선비 세상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에서 어떤 그런 것들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쉬워요, 사실 이게. 네. 영주의 컨텐츠로 기왕 이렇게 그동안 많은 돈을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사장시킬 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각 지역의 그 대표 컨텐츠 공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한 2번째 정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광객들도 입장권 끊어서 구경하면서 와서 공연 하나까지 이렇게 보고 가면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겠어요. 가성비 갑인 여행이었다 하실 텐데. 여기 뭐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공연도 괜찮고 그렇죠. 공연 보러 올 수도 있다니까요. 네네네. 일부러 공연 때문에도 소수서원 선비촌을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우리 아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젠가는 또 그럴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네, 같이 또 우리 연출가님께서 또 힘써주시고. 자, 이 요즘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뭐 연예인 되겠다, 뭐 가수 되겠다, 배우 되겠다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지역이 작다 보니까 뭐 가수 꿈꾸는 애들은 또 뭐 실용음악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뭐 공부하겠지만 배우가 되고 싶겠다, 탤런트가 되고 싶겠다 이런 친구들은 연기 학원은 이쪽에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만약에 어린 친구들 중에 정말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연기 학원이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편이거든요. 연기 학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네.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대학에서도 연기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이건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 대학 연극영화과 많고 뭐 진짜 1년에 뭐 10,000명 이상의 그 학생들이 배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저는 가르쳐야 될 첫 번째는 대학 연극영화과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인성교육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한 개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그거는 실전에서 연극영화과에서 뭐 4년 했는 애들도 실전에 가보면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네. 물론 기술적인 게 어느 정도 닦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어떤 뭐 노래 뭐 춤, 몸 움직이는 거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물론 연극영화과에서 많은 걸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그 핵심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극이라는 게 저는 연극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관계다. 그럼 관계를 잘하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첫 번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같은 배우들끼리의 배려, 관객과의 배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배려만 잘하면 진짜 연기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연기 학원이라는 게 그 기술을 가르치는 연기 학원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좀에 대해서는 요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어린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배우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일단은 부모님들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인성
바른 이건 진짜 아이로 지극히 볼 제 수 그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 가지고 좀 뭐 또 뭘 연기 학원 운영하신다든가 뭐 이러시는 분은 또 반감 사실 수 있겠죠. 네네. 뭐 저 사람 뭐 저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어떤 누구나 또 자기 생각은 얘기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장 우선이 어쨌든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거 인성이 하면 그것만 제대로 됐다면 기술적으로 좀 모자더라도 언젠가는 성공하게 되죠. 언젠가는 예. 그 타이밍 그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히트를 쳐가지고 갑자기 빵 뜨는 대스타로서의도 타이밍이 있는데 예. 근데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는 대스타로 막 이렇게 인기를 누리다가도 인성이 나쁘면 분명히 타이밍이 온대요. 예. 그게 안 이제 좋아지는. 탈로 나는 저 사람 인성이 별로라서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 타이밍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가장 우선 돼야 되는 것은 네, 상대를 배려하면서 함께 연기할 수 있는 또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떤 젊은 친구들이 연기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는 물론 이제 뭐 좋은 선생을 만나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네. 영주는 일단 연기 학원이 없으니까 없죠. 네. 뭐 안동이나 도시로 나가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책을 많이 읽고 평상시에 네. 그 많은 문화를 접하는 거, 음악도 많이 듣고, 네. 그러니까 뭐 그림도 많이 보고 전시회도 다니고 이렇게 문화를 많이 접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의 또 마음의 양식이 되고 연기의 기초가 될 네, 수 있는 네.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순영 선생님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처음 뵙고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친하게 이제 지내야 되겠구나. 멋진 언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우리 선생님이 출연하시거나 연출하시는 뭐 연극 같은 게 있다 하면은 네, 뭐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 그렇지 않다면 진짜 늘 가서 뵙고 고맙습니다. 네, 응원 드리고 네, 제가 또 초청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FM 방송으로도 또 늘 알려주시면 저희 식구들도 또 같이 또 늘 응원 각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끝으로 또 원래는 이제 배우로서 더 활동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영주에서는 또 열악한 이 인력 때문에 연출까지 또 맡아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어떤 뭐 바라시는 목표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희곡을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연극을 오랫동안 한 게 조금 밑거름이 되긴 했지만 그 작가 우리가 이제 저작권을 주고 작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 과정들이 네. 우리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그 과정이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의 얘기를 우리가 써서 무대에 올리고 하나의 레퍼토리로 조금 한 개씩 두 개씩 만들어서 정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앞으로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고 이거는 그냥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열심히 연극 작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 힘들다는 거죠. 연극 장르가. 네. 그래서 항상 홍보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나마 좀 많이 관객이 든다고 하는 거고 소백무대 공연하면 그래도 관객이 좀 든다, 많이 오신다라고 네. 많이 봐주신다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많은 홍보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이 덜 드니까 네. 그게 좀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FM 방송에도 좀 적극 홍보를 네. 부탁하고 싶은 것도 네, 있고 또 시에서도 이게 또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좀 적극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한테도 뭐 봉사 시간만 줄 게 아니라 문화 공연, 문화예술 공연 봤을 때 좋아요. 뭐 점수를 네. 준다든가 네. 봉사만 점수 줄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연 한번 보면 무슨 뭐를 준다, 뭐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르신 분들한테도 네. 뭐 많더라고요. 그냥 문화 무슨 뭐 그러네요. 네. 그거 대신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지원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런 거를 문화 티켓 같은 걸로 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좀 많은 분들이
그 사실 이게 지원금이 아깝잖아요. 그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공연을 올리는데 그 소수의 인원만 그걸 누린다는 건 맞아요. 여러 가지로 진짜 아쉬움이 가슴 아픈 남을 때, 맞아 가슴 아픈 아쉬운 네. 네, 그런 현장을 간혹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방금 우리 쌤이 제안해 주셨던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축제나 행사 같은 거 가보면 관객 동원을 위해서 경품 쫙 깔아놓잖아요. 네. 경품권도 주고 네. 그런 분들이 어쨌든 또 경품 때문에라도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관심 없이 그냥 경품 보고 왔다가 근데 이제 나가실 때는 경품보다 오늘 너무 재밌고 좋았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걸음 떼기 힘든 분들을 어쨌든 공연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미끼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공연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관심 있게끔 그쵸.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공연이 있으면 또 계속 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돌아가시게 네. 한다면 네, 앞으로도 우리 영주 문화예술도 계속 발전해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또 풀어나가면 네,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또 확실히 다른 또 우리 영주의 문화예술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멋진 배우 또 멋진 연출가 우리 심순영 선생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는 무대에 계신 배우로서 또 완전히 지금과 다른 모습을 또 뵙길 희망하면서 네. 그때 초대해 주시면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깊이 있는 연극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벌써 11월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도 끝자락이고 또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겨울이 왔다고 느낄 때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 한 입 딱 베어 물면 그 따뜻한 팥이 입안 가득 퍼질 때의 그 행복함. 네, 오직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또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겨울만의 또 그 낭만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